심판이가 혼자 결정을 해, 이걸? 이건 내 뇌피셜이야. 증거 없어. 하지만 나침반이 증명하면 돼. 듣기 전에 듣기 전에는 사람이다. 양심선언 하잖아. 심판이가 혼자 결정을 해, 이걸? 이건 내 뇌피셜이야. 증거 없어. 증거 없어. 증거 없어. 증거 없어. 증거 없어. 하지만 나침반이 증명하면 돼. 듣기 전에 듣기 전에는 사람이다. 양심선언 하잖아. 마무리로 내 사랑 LA 계정주님에게 제가 재능 기부한 계기요? 그냥 제가 이미 썼던 댓글 그대로입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이 단 0.00001%라도 있다면 제가 그냥 제가 사는 건물 꼭대기에서 바로 1시간 안에 수직 다이빙 하겠습니다. 저는 내 사랑 LA님이 사기꾼한테 편집도 못하는 초라한 유튜버라고 놀림을 당함에 분노하였었고 그것이 더욱 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방하고 있는 모 채널 그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그분 안녕하세요. 나침판 최상규입니다. 저 나침판 최상규가 내사랑 LA님을 재능 기부한 계기는요.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나침판 TV 초기 운영 성격을 알 수 있는 이승철의 아마추어 영상과 그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살펴보면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마추어들이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편법이 없이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저희 작은 마음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즉 누구든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순수한 열정과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응원을 받아야 할 그리고 받을 만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저희 그동안의 유튜브 계정주로서의 행보를 보면 그런 저희 동기부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 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저희 헌신적인 노력의 행보들과 그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행보부터 볼까요? 제 채널이 처음 생겼던 2019년 3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때 당시 제 채널에 영상을 며칠 만에 하나씩 올려가던 그런 차에 저는 소년이라는 그 당시의 이슈 메이커를 제가 우연히 그 방송에 참여하면서 만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처음 만남 이후 바로 소년이 저에게 제의를 하면서 저는 얼떨결에 손혜원 비리추적단 TV의 편집자로서의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 은행 계좌도 직원 계좌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은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소년에게 제 은행 계좌를 사용키를 단호하게 거부를 안 했던 것이 나중에 저희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참 못난 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려운 사정을 어느 누군가이든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제 인생이 우유부단하다고도 할 수 있는 단점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간에 저희 첫 번째 유튜브 동지였던 소년에게 나중에는 법적인 부분에서 불똥이 튀는 상황에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 때도 저희 두 번째 의리 대상자는 일본에 사는 돈 땡땡이라는 저희 동갑이자 친구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돈 땡땡이라는 그분은 먼저 저에게 소년과의 갈등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마음적인 동지가 되어줄 것을 원했고 그래서 저 포함해서 몇 명이서 돈 땡땡을 위로하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채널의 계정주인 소년에게는 차후 이 사실을 들키더라도 제가 책임을 감수하려 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속상함을 달래줄 수 있고
약하고 억울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인 동지애가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를 비방하는 장본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4월에 어느 구독자분의 간청으로 저희 집 근처의 식당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느낌은 아주 촌스러웠지만 조금 순박하기도 한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그 험악하고 심술구줌이 얼굴에 붙어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으며 투박하지만 담백한 느낌이 그런 시골 아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약 2년이 지난 후에 보는 그분의 얼굴은 마치 순박했던 청년이 정치판에서 부딪히다가 권력가가 된 어느 사람처럼 약간은 사악함과 간사함이 엿보이는 그런 얼굴이 된 것처럼 저를 만나러 왔었던 그 좋았던 분이 완전히 많이 변해버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치인은 성공가들을 위해 그렇게 뛰어왔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유튜버가 된 그분은 도대체 무슨 가도 어떤 세상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쳐만 되어야 했을까? 그것은 마치 제가 영화의 전반부를 보다가 해피한 결론을 예상했지만 매우 반전의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저를 긴 충격의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때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에 집착하고 남 탓을 하고 아집과 아둔함으로 점철된 인간을 보는 느낌이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도에서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때로는 저희 생업도 하루 미루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하여 왔기에 저는 지금에서 그분이 저를 배신을 때리고 저를 거짓과 갖은 모략으로 저를 음해를 한다고 해도 조금은 견디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잘 되라는 좋은 취지로 도와온 것이었기에 저를 원망한다거나 저에게 섭섭한 마음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찌 세상이 다 내 맘 같기만 할까 하는 선문답 같은 마음으로 조용히 응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일상 스케줄은 생업이 매우 바빠지면서 참으로 고속도로를 탄 경차처럼 휘청거리며 정신없이 흘러간 것이 최근 들어서의 저희 라이프입니다. 분명히 밝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그분에게도 저희 일상이 매우 바빠지기 시작하는 어느 시기서부터는 솔직히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합니다. 라고 예고까지 하였기에 요즘 들어서의 그분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과 저를 음해하려는 혀놀림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분의 저희일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망가지셨을까? 저는 참으로 물음표 속에서 찜찜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한두 달이 또 흘러간 것 같습니다. 참, 이야기의 타임랩을 앞으로 조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2019년 봄에 이분을 처음 만난 이후 아주 가끔만 소통하며 지내다가 그해 가을에 이분이 소년한테 당한 억울한 사연을 인지한 후에는 또 이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소년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겪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저희 지난 2년간의 가장 큰 착각이자 실수였을까요?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그분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히는 형태의 엄청난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요즘의 그분의 행보들이 사기꾼을 잡아야 한다는 그분의 유튜브 모토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그분과 협력을 해서 경남 산청도 몇 번 가고 현지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생생한 증언도 들어본 저로서는 정말 그 당시에 느꼈던 그분의 그 정의로움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진 작금의 사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자랑스러움을 스스로가 왜 파괴해야만 했습니까? 그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랑 같이 의기투합하며 사기꾼 실체를 잡자고 밤잠을 설쳐가며 방방곡곡을 누비던 그때의 시간들을 회고해보세요. 또다시 타임랩을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소년방에서 그분을 접하고서 사실은
조기에 그분을 손절하는 것이 온전한 제 자신만을 위해서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년으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못 받고 있던 당시였기에 소년의 귀에 제가 그분을 손절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들어간다면 저는 월급을 날릴 뻔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저는 그분을 손절을 안 하고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서 그분이 발언하신 것처럼 제게 무슨 일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것이요. 그걸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그 발언의 진실과 진위는 무엇일까요? 사실 왜곡이라는 말은 일단 거두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가끔은 나무만을 보는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숲을 전체적으로 보는 심정으로 저희 짧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내 사랑 LA 계정주에게 제가 재능 기부한 계기요? 그냥 제가 이미 썼던 댓글 그대로입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이 단 0.00001%라도 있다면 제가 그냥 제가 사는 건물 꼭대기에서 바로 1시간 안에 수직 다이빙 하겠습니다. 저는 내 사랑 LA님이 사기꾼한테 편집도 못하는 초라한 유튜버라고 놀림을 당함에 분노하였었고 그것이 더욱 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방하고 있는 모 채널 그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그분은 비방 방송과 비방글을 모두 내려주십시오. 저는 제가 한번 욱해서 올렸던 비방성의 노래 영상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분이 사나이시라면 서로 그런 정도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12시간의 기한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정오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발언 수위를 상당히 낮추겠으며 아직도 때론 동네 형처럼 다시 화해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실행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판이가 혼자 결정을 해 이걸? 이건 내 뇌피셜이야. 증거 없어. 증거 없어. 증거 없어. 증거 없어. 증거 없어.